때 말씀드리셨죠. 장성에서 산업함정이라고 하는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근데 동화면에 있거든요. 동화책 같이 아름답다 해가지고 그 동네 이름이 동화면입니다. 장성군 동화면 농공단지에 있는 회사인데 제 이름 한휘보입니다. 제 위에 58년생 개띠 친형 이름이 한석봉입니다. 진짜. 저도 글씨 잘 쓰잖아요. 부모님이 성함을 잘 붙이시는 한라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저번 주에 오신 분들이 이제 말씀 들으셨을 텐데 지금 식물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를 하고 있거든요. 식물 영양제하고 또 친환경 충제 균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어떤 전국의 농약사나 뭐 농협이나 이런 것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데 사실은 오늘 저 두 개가 텃밭과 식물 영양제인데 저희는 이제 그 텃밭 수준 가지고는 좀 그렇습니다. 양이 너무 작죠. 보통 농가 하면은 뭐 몇백 평, 몇천 평 이렇게 농사 지니까 요만한 평 하나로 막 몇백 평 뿌리고 몇천 평 뿌리고 하니까 그래서 식물 영양제라는 것은 일단 사람도 영양제 먹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좀 이따 절반 정도 내가 사람 영양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건데 근데 농사 지신 분들이 농약이나 비료 이런 건 잘 압니다. 근데 식물 영양제라면 영양제 말은 쉬운데 막상 식물 영양제에 대해서 말해보라거나 종류가 뭐 있을까요? 그러면은 별로 대답을 못해요. 어려워요. 굉장히 영양제 쉬운 것 같은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종류가 너무 많아 버리니까. 그래서 식물한테 사람이 키우는 식물은 작물이라고 합니다. 작물. 그죠?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이 공기 중에 공기 중에 78%가 질소입니다. 질소. 그리고 21%가 산소예요. 그럼 이거 두 가지가 지금 몇 프로입니까? 99%예요. 질소하고 산소가 이 공기 중에 전부 99%, 그 중에서 78%인데 질소가 78%, 산소가 21%고 나머지 1%가 뭐냐면은 이제 그 수소, 뭐 탄소, 하다못해 오늘 비 오잖아요. 수증기 다 해서 1%예요. 공기 중 78% 질소가 어마어마한데 일반 우리 자연 상태에 있는 나무들은 뭐 소나무도 있고 먼나무도 있고 풀들도 있고 이것들은 비료를 안 줘도 살잖아요. 그것은 공기 중에 그냥 질소를 빨아먹고 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이게 나무가 있으면은 그냥 공기 중에 78%가 질소이기 때문에 최근에 한 달 전에 우리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어요. 요소수, 디젤 차에 요소수를 넣어야 여기 새로 나온 그 디젤 차들은 시동이 걸리고 갈 수 있다 이건데 그 요소가 질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난 그 뉴스가 나올 때 이렇게 특히 이제 그 화물차들이 디젤이 많기 때문에 화물차들이 못 굴러가 버리면은 뭐 택배도 못 가고 짐도 못 옮기고 해서 나라가 마비가 돼버리죠. 근데 사실 난 그 요소수 문제 빵 터졌을 때 그다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이미 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진짜로 큰 문제는 요소수를 요소로 만들잖아요. 요소가 질소거든요. 농사 짓는 질소 비료가 부족해버리면 농사를 못 지어버려요. 특히 모내기를 몇 월달에 합니까?
그 우울증이 있는데 뭐 과수 농사도 있고 비닐하우스 농사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농사 그러면은 역시 아직까지는 수도작 물에서 키우는 벼니까 물수자, 벼도자 해가지고 수도작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년 5월달에 이제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이 비료를 한 2월 늦어도 3월까지는 준비를 딱 해야 돼요. 농사진 사람들이. 그때까지 요소 해결 안 돼버리면은 농사를 못 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소수 부족하다? 이것은 사실은 그 뒤에를 보면은 농사를 짓느냐 못 짓느냐 이거에 달려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자연 상태에 있는 뭐 여기 뭐 소나무가 함부로 서 있다고 해요. 이것은 그냥 공기 중에서 질소를 빨아먹으면 돼요. 세워라, 내워라, 뭐 1년 걸리든 2년 걸리든 상관없어요. 또 뿌리를 받고 있는 이 토양에서 미네랄을 빨아먹거든요. 뿌리가 이렇게 나오면은 뿌리에 그 잔뿌리들 있잖아요. 여기서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 그 상식이에요. 이것은 재밌을 거예요. 잔뿌리가 이렇게 쭉 뻗다가 앞에 흙도 있고 바위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들 쭉 뻗다가 앞에 바위나 이런 거 있으면은 끝에서 잔뿌리 끝에서 유기산이라는 것을 딱 분비를 해요. 그걸로 막 살살 바위를 녹입니다. 그래서 미네랄로 만들어서 쫙 빨아먹어요. 근데 그 끝에 이제 그 뿌리 끝에가 바위를 이렇게 뚫을 정도로 그러니까 강력한데 거기를 골무 조직이라고 해요. 우리 옛날에 엄마들 그 바느질 할 때 바늘 딱 놓을 때 안 아프니까 골무 끼잖아요. 골무. 그래서 뿌리도 바위를 서서히 뚫고 들어가는 그 강한 조직 끝에를 손가락에 끼는 골무 같다 해가지고 골무 조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 있는 나무들은 아니 뭐 풀이나 잡초나 이런 것들은 공기 중에서 질소를 빨아먹고 질소가 이렇게 많으니까 땅에서 바위를 녹여서 미네랄 먹고 해서 이렇게 막 살아가는데 농사라는 것은 우리 1년 중에 기온도 맞고 그 몇 개월 내에 지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농사짓는 한 3, 4개월 배나무도 마찬가지고 사과나무도 마찬가지고 벼농사도 마찬가지고 비닐하우스만 조금 예외적으로 농사를 좀 뒤있게 지을 수 있고 나머지 노지에서 장사 짓는 것은 1년에 불과 몇 개월 새에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아니 곡식을 얻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마냥 공기에서 질소를 먹고 땅에서 미네랄 빨아먹고 기다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어야 돼. 그래서 필요한 것이 비료죠, 비료.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작물은 비료로 농사를 짓는 겁니다. 비료. 동물들한테 주는 거 뭡니까? 사료. 식물한테 주는 것 비료. 동물한테 주는 것은 사료. 그래서 비료를 줘서 키워내야 되는데요. 동물하고 똑같아요. 동물도 보면 뭐 산짐승, 들짐승들은 저거들이 막 사냥해서 잡아먹고 뭐 풀도 뜯어먹고 하지만은 사람이 키우는 소나 돼지나 이것은 닭 같은 경우는 뭐 10몇 일 만에 삼계탕용으로만 키워내야 되잖아요. 그 짧은 기간에 얘들을 키워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여야지. 식물도 똑같아요. 농사는 비료를 짓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뭐 화학비료, 화학농약 이런 걸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하는데 화학비료나 우리가 말하는 농약, 농약방에서 하는 농약 이게 없었으면은 세상의 인구는 이렇게 많이 많아지지가 않았죠. 인구가 많아지지 않았으니까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또 안 태어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요 땅에서 요만한 땅에서 그냥 밀을 우리 밀가루 만든 밀을 그냥 이렇게 몇 줌을 생산해
했는데 비료를 줘버리니까 제일 많이 쓰는 비료가 NPK 요소 비료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요소, 질소 똑같은 겁니다. 이걸로 농사 지니까 와마 밀 생산량, 쌀 생산량, 사과 어마어마하게 생산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배부르니까 뭐합니까? 이제 이불 속에 들어가 버리죠. 애들 몇 명씩 나버리고 또 배고파야 막 일을 하러 다니는데 배가 부니까 그래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버려요.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이 화학 비료라는 게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식량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 농작물들이 엄청나게 생산이 되니까 제일 좋아한 것은 사람보다 더 좋아한 것들은 사실 이 벌레들이에요. 그냥 벌레들도 막 날아다니면서 벌레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근데 말이에요. 병원균, 새들 보니까 들판이나 산에 사람들이 키워놓은 농작물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그걸 갖고 막 조사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연스레 같이 개발된 것이 농약입니다. 농약. 이것들이 사람들이 예스게 키워놨더니 와서 막 갉아먹어버리고 또 병원균이 날라와서 예스 키워놨더니 병 걸려버리고 그래서 비료의 보급과 함께 같이 획기적으로 판매가 된 것이 또 이 농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농약 같은 막 뿌려버리니까 병도 안 걸리고 세상 먹을 거 천지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 좋아요. 그래서 화학비료나 농약을 절대 이렇게 막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써버린 사람이 잘못이겠지. 이것 때문에 아주 인류한테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굉장히 고마운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비료를 뿌리고 농약을 뿌리고 해서 과일이 됐든 곡식이 됐든 뭐가 됐든 엄청나게 생산하니까 인구도 늘고 있는데 이제 사람이 배가 부르니까 뭘 하게 되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 사과 하나 먹더라도 먹다가 야 너무 시다 좀 단맛이 강하게 할 수 없을까? 감 색깔이 좀 이래 색깔을 좀 이쁘게 할 수 없을까? 막 인자는 옛날에는 다수학이면 장땡이었어요. 풍년이다. 저거 수확해가지고 갖다 내다 팔고 그것도 부자 되게 했는데 소비자들 입맛이 굉장히 높아져 버린 거예요. 먹다 보니까 이 녹화가. 그래서 다수학에서 고품질로 점점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사람들이 갈등하는 게 고품질로 가는데 비료나 농약을 너무 많이 치다 보니까 환경까지 같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 고품질을 하더라도 친환경으로 하자. 환경 친화적이게 유기농을 하자. 해보니까 친환경 하니까 품질이 좋아하는 거 아니라 모양도 안 좋거든요. 농약을 확 뿌려버렸을 때는 그러니까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사과니까 사과를 하죠. 사과가 좀 빨갛고 색깔 그랬는데 농약을 안 치고 친환경으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벌레가 와서 이렇게 좀 갉아먹어버리고
새가 와서 몇 번 조사버리고. 그래서 요즘 사과밭 가면 새 못 앉게 그물 쳐놨잖아요. 이렇게 그물 쳐. 새가 이렇게 못 오게. 그래서 이런 굉장히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야, 고품질로 가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구나. 그래도 잘 보세요. 요즘요 슈퍼마켓에 가면은 뭐 요즘 이제 겨울이니까 딸기가 이제 막 나오는데 딸기하고 이제 참외가 이제 나오거든요. 하다못해 저 원룸에서 자취하는 20몇 살짜리 학생들도 딸기 고를 때 일단 뭐가 좀 푸고 광택이 나고 이런 걸 먼저 집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입맛이 이미 이렇게 높아져 버렸어요. 엠마의 농사지 갖고는 안 돼. 가야 돼.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식물 영양제예요. 비료가 농사를 짓게 하는데 비료가 농자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밥만 먹고 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피죽도 못 먹던 시절에 쌀밥에다가 김치만두도 잘 먹다가 현재 입이 가져가죠. 뭐 씹을 것 좀 없는가 풀 말고 뭐 생선 한 토막이라도 꺼내야 되고 고기도 볶아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부족해. 그래서 막 영양제를 찾게 되고 이제 과영양 상태죠. 그러니까 병도 굶어 죽던 시대에서 이제 뭐 당뇨나 혈압이 문제가 돼버리고 이 부작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식물 영양제가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가지고 비료로 농사짓고 식물로는 이것은 모양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학은 비료가 하고 고품질 위해서는 식물 영양제가 이렇게 역할이 분담되는